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였다. 한강변을 따라 흐르는 회색 물결처럼 내 마음도 흐트러져 있었다. 준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준희야. 제발, 나 좀 도와줘. 지난주에 내 카페에 갔을 때 내가 날 봤잖아. 나은아, 이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학교 시절, 준하는 나의 악몽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교실 구석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얘야, 레즈비언 새끼야. 너 또 여자애들 쳐다보는 거 봤어? 그녀의 친구들이 따라 웃으며 내 책가방을 뒤집어 엎었다. 그때의 수치심은 아직도 피부에 새겨진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한국의 학교는 그런 곳이었다. 정상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게 숨겨진 채로 흘러갔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나의 비밀스러운 감정들. 지난주 내 작은 카페 한강의 속삭임에 그녀가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준하였다. 여전한 그 미소, 하지만 눈가에 새겨진 주름과 피곤한 어깨가 그녀를 낯설게 만들었다. 준희.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대답 대신 커피를 내밀었고 그녀는 조용히 마시며 말했다. 나 일자리 구하고 있어?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제발. 나는 웃었다. 아니, 비웃었다. 준아, 너 아직도 그랬어? 학교 때처럼 내가 원하면 다 되는 줄 아나 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왔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며 비를 맞으며.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준희야. 정말 미안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도박으로 빚만 쌓았어. 나 혼자서 버티다 보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 순간 내 가슴이 무너졌다. 한국 사회의 차가운 현실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그녀도 그 속에서 숨겨진 상처를 안고 살아온 걸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좋아, 일단 와. 하지만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카페 안으로 들어서며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한강의 물결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이 재회는 시작일 뿐이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삼킬지 아니면 새로운 빛을 비출지. 카페는 서울의 번잡한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강공원 근처에 있었다. 전통 한옥 스타일로 지은 작은 건물로 나무 문살과 도자기 찻잔이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곳을 열었다. 레즈비언이라는 낙인이 찍힌 나에게 이 카페는 피난처였다. 손님들은 주로 젊은 커플들이나 예술가들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는 곳. 하지만 오늘 그 평화가 깨졌다. 준하를 키친으로 데려가며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온 거야? 다른 데는 없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 내가 성공한 걸 봤어? SNS에서. 내 카페 너무 예뻐 보였어. 그리고 나도 변했어, 준희야. 정말로 그녀의 눈빛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다. 학교 때의 그녀는 인기 만점 소녀였다. 긴 머리, 밝은 미소, 그리고 끝없는 장난. 하지만 이제 그녀의 머리는 짧게 자르고 옷차림은 소박했다. 나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어. 대학에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가족이 알게 돼서 헤어졌어. 그 후로 나 혼자였어.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준하도 그 볼리가 나처럼.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우리 같은 존재는 영원한 비밀이었다. 드라마처럼 화려한 로맨스가 아니라 매일의 생존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앞치마를 건넸다. 일단 커피나 타봐. 기본부터 그녀는 고마워하며 웃었다. 그 미소가 과거의 그것과 달랐다.
부드러웠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카운터에 앉아 차를 마셨다. 기억나. 학교 축제 때 너 혼자 춤추던 거 준하가 말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내가 나 놀렸잖아. 깨이 새끼 춤추네라고.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미안. 나 그땐 무서웠어. 나 자신한테도. 내가 너한테 끌리는 걸 느꼈거든. 그래서 더 세게 밀어냈어. 그 고백은 번개처럼 나를 스쳤다. 끌림. 나도 그랬다. 학교 복도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증오로 변했다. 거짓말 마, 너 그냥 재미로 그랬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잠그며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 밤, 우리의 대화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재회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자 준하가 이미 서 있었다. 손에 든 플라스틱 봉투에는 김밥과 반찬이 들어 있었다. 엄마. 아니, 내가 어젯밤에 만들었어. 같이 먹자. 그녀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한국의 아침은 항상 바빴다. 지하철 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출근길에 서둘렀다.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고마워. 하지만 일부터 해. 준하는 열심히 움직였다. 커피 머신을 다루는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카페를 채웠다. 손님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새 직원분. 밝아서 좋네요.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변화가 느껴졌다. 과거의 그 소녀는 사라지고 상처받은 여인이 서 있었다. 점심 무렵 비가 다시 내렸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려 보였다. 우리는 휴식 시간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준아, 솔직히 말해. 왜 갑자기 나한테 온 거야? 다른 친구들은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다른 친구들. 나 버렸어. 내가. 나왔으니까. 레즈비언이라고. 가족도, 친구들도. 너만이 나를 이해할 것 같았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아렸다. 한국 사회에서 커밍아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뉴스에서 본 기사들, 자살한 청년들. 나도 그 공포를 알았다. 대학 시절 첫 연인 지은이와의 이별. 그녀의 가족이 알게 돼 정상으로 살아라는 편지 한 장으로 끝났다. 그 후 나는 카페를 열었다. 이곳에서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준하의 고백은 그 자유를 흔들었다. 나도 너한테 끌렸어. 학교 때 나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다. 그 시선 속에 억눌린 감정들이 피어났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과거야. 이제 우리는 동료일 뿐. 준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아쉬움이 스쳤다. 오후 카페에 익숙한 손님이 왔다. 민준 오빠, 내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가족 같은 사람. 그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친구였다. 준이야, 오늘도 예쁘네. 새 직원, 그의 시선이 준하에게 머물렀다. 준하는 수줍게 인사했다. 민준은 나에게 속삭였다. 저 애, 조심해. 과거에 무슨 일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웃었다. 알아. 하지만 기회 줄게. 저녁 문을 닫고 정리할 때 준하가 말했다. 준이야, 고마워. 오늘 재미있었어.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다. 그 접촉에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나는 황급히 물러섰다. 집에 가 내일 바이. 그녀가 나가자 나는 한강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가을 잎이 흩날렸다. 이 감정 다시 시작될까?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학교 교실, 준하가 나를 끌어안는 꿈 깨어나 보니 눈물이 흘렀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준하로부터. 잘 자, 내일도 부탁해. 간단한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나를 녹였다. 한국의 밤은 차갑지만 오늘은 달랐다. 다음 주가 흘렀다. 준하는 카페의 일부가 됐다. 손님들이 그녀를 좋아했다. 그 언니, 친절해요. 아이들이 말했다. 우리는 함께 메뉴를 개발했다. 전통 찻잔에 담긴 유자차, 한강을 보며 마시는 라떼. 그녀의 아이디어가 빛났다. 이건 우리 추억이야. 학교 근처에 유자나무 있었잖아. 그녀의 말에 과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갈등이 시작됐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카페에 왔다. 학교 때 준하의 패거리 중 하나, 수진이. 그녀는 준하를 보고 놀랐다. 얘야, 너 여기서 뭐 해? 준이랑 같이. 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은 나를 보며 비웃었다. 준희, 아직도 그랬어. 이상한 애들 모아서. 나는 참았다. 손님, 주문하세요. 하지만 그날 이후 준하는 불안해했다. 미안, 준희야. 내 과거가 내 카페를 망칠까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괜찮아. 우리는. 함께라면.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얽혔다. 로맨스가 싹트는 기척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건 아직 멀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토요일, 카페는 북적였다. 한강 축제 기간이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준하와 나는 바쁘게 움직였다. 준희 누나, 이거. 그녀가 커피잔을 건네며 웃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나 동생처럼 불렀다. 그 호칭 속에 은밀한 애정이 스며들었다. 축제 끝자락,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려 했다. 예쁜 애 준하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를 봤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 반짝이는 눈동자. 너도. 말이 튀어나왔다.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한강의 물소리가 우리의 고백을 대신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변했다. 카페 문을 닫은 후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명동의 거리를 걷거나 인사동의 찻집에 들렀다. 한국의 로맨스는 그렇게 조용했다.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일상의 공유. 준희야, 너 좋아해. 준하가 마침내 말했다. 조개사 근처 벤치에서.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하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전 여자친구 혜린이가 나타났다. SNS를 통해 카페를 알게 된 모양이었다. 준하, 너 아직도 여기서 일해? 나랑 다시 시작하자. 혜린의 메시지가 준하의 핸드폰에 쌓였다. 나는 봤다. 누구야? 준하는 떨며 말했다. 옛날. 연인이야. 헤어진 후 나를 괴롭혔어. 한국의 LGBT 관계는 취약했다. 법적 보호가 없고 사회적 시선이 무거웠다. 혜리는 집착형이었다. 매일 카페에 와서 준하를 기다렸다. 너, 준희랑 뭐야? 또 이상한 짓 하냐? 그녀의 말에 손님들이 수근거렸다. 카페의 평화가 깨졌다. 나는 준하에게 말했다. 끊어. 우리 둘이서 충분해. 준하는 울었다. 미안. 나 때문에 우리는 포옹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깊어졌다. 밤늦게 카페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편견. 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 같아. 내가 말했다. 준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너랑 있으면 집 같아. 그러나 갈등이 고조됐다.
혜린이 준하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준하의 아버지가 카페로 왔다. 노년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다. 딸아, 이게 뭐야? 여자랑. 당장 그만둬. 그는 소리쳤다.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다. 준하는 무너졌다. 아빠. 제발. 나는 끼어들었다. 아저씨, 나가세요.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준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준이야, 나 못해. 헤어지자. 그 말은 내 심장을 찔렀다. 왜? 우리 사랑이 뭐가 잘못돼서? 하지만 그녀는 고집했다. 가족이 나를 버릴 거야? 한국에서 우리는 불가능해. 그날 밤 나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불꽃놀이의 잔재가 물 위에 떠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끝날까? 아니, 이건 시작의 고통이었다. 다음 날 준하가 사표를 냈다. 미안해. 다른 데로 갈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잡을 수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우리의 첫 이별이었다. 며칠 후 카페는 텅 비었다. 손님들이 줄었다. 소문이 퍼진 탓이었다. 민준 오빠가 왔다. 준희야, 괜찮아. 준하 얘기 들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나 왜 이렇게 아파? 그는 안아주며 말했다. 사랑이란 그런 거야? 한국에서 더 그래? 나는 준하를 찾았다. 그녀의 옛집, 강남의 아파트.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그녀는 짐을 싸고 있었다. 준하, 그녀가 돌아봤다. 왜 왔어? 나 가족과 화해하려 해. 그녀의 말에 배신감이 밀려왔다. 화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나 버리는 거야. 준하는 울었다. 아니. 나도 모르겠어? 사랑하지만 현실이. 그 순간 문밖에서 소리가 났다. 혜린이었다. 준하, 나랑 가자. 그녀가 끌어당겼다. 나는 지켜봤다. 준하의 망설임이 내 가슴을 찢었다. 결국 그녀는 혜린을 따라 나갔다. 미안해, 준이야.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배신의 맛, 한국의 현실 속에서. 겨울이 왔다. 서울의 거리는 눈으로 뒤덮였다. 카페 한강의 속삭임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었다. 준하의 빈자리가 컸다. 매일 아침 그녀가 서 있던 문 앞을 보며 커피를 타곤 했다. 어서 오세요. 내 목소리는 메아리쳤다. 손님들은 걱정스레 물었다. 주인님, 괜찮으세요? 나는 웃었다. 네, 추워서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한국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다. 가족 모임의 명절, 친구들의 파티. 나 같은 사람은 그 속에 없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지만 그곳조차 공허했다. 민준 오빠가 말했다. 준이야, 시간도 사랑은 돌아오거나 새로운 걸 가져오거나. 하지만 준하의 소식은 끊겼다. SNS에서 그녀의 프로필을 봤다. 혜린과 함께 찍은 사진. 미소 짓는 그녀. 하지만 눈빛이 슬펐다. 나는 삭제했다. 그 사진을. 왜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 밤에 중얼거렸다. 한강의 얼음이 내 마음처럼 딱딱했다. 어느 날 카페에 익숙한 얼굴이 왔다. 수진이, 옛 학교 친구. 그녀는 조심스레 앉았다. 준이야. 오랜만. 미안해. 그때 일로 나는 놀랐다. 뭐? 갑자기 왜? 그녀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준하 때문에 왔어. 그녀. 잘 안 지내. 혜린이랑 헤어졌대. 가족도 다시 버렸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어디 있어? 수지는 주소를 적어줬다.
가봐. 너만이 도울 수 있을 거야. 나는 망설였다. 배신의 상처가 아직 생생했다. 하지만 사랑은 그랬다. 용서의 문턱을 넘게 했다. 저녁, 나는 눈속을 걸었다. 주소는 이태원의 작은 원룸. 문을 두드리니 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구세요? 나 외준이. 문이 열렸다. 그녀의 모습이 충격이었다. 야위고, 눈 밑에 다크서클. 준이야. 어떻게?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추웠다. 히터가 고장 난 모양이었다. 왜 이렇게 됐어? 나는 물었다. 그녀는 무너지듯 앉았다. 혜린이 나를 이용했어. 돈 때문이었대. 가족은 알았고 쫓아냈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바보. 왜 나한테 안 왔어? 그녀는 내 품에서 떨었다. 미안해. 내 상처 줄까 봐. 내가? 배신자니까. 그 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모든 걸 학교 때의 끌림, 혜린과의 실수, 가족의 압박. 너 사랑해. 진짜로. 준하가 말했다. 나는 키스했다. 부드럽게, 눈물 속에. 한국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우리의 체온이 따뜻했다. 다음 날, 나는 그녀를 카페로 데려갔다. 돌아와. 내 자리야. 손님들이 환영했다. 언니, 돌아왔네. 카페는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함께 일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혜린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폭력적으로. 준아, 내가 내 거야. 그녀가 카페 안으로 들이닥쳤다. 손님들이 놀랐다. 나는 막아섰다. 나가. 경찰 부를 거야. 혜린은 웃었다. 너희들, 레즈비언 새끼들. 다 망할 거야. 그녀가 나가자 준하는 울었다. 준이야, 나 때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신고했다. 한국 경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지만 적어도 기록은 남았다. 겨울이 깊어지며 우리의 사랑은 단단해졌다. 명절에 우리는 서로의 집을 방문했다. 내 부모님은 여전히 모른 척했지만 준하의 손을 잡는 나를 봤다. 행복하니? 엄마가 물었다. 네, 나는 대답했다. 준하의 가족은 아직 멀었지만 우리는 천천히 나아갔다. 하지만 고조는 다가오고 있었다. 준하의 아버지가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 딸아. 미안해. 나 이해하려 해. 그의 말에 우리는 놀랐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변을 물들였다. 카페는 새로운 메뉴로 활기찼다. 벚꽃 라떼, 준하의 아이디어. 손님들이 줄을 섰다. 너희 커플, 부럽다. 민준 오빠가 장난쳤다. 우리는 웃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비밀이 아니었다. 카페 직원들, 친구들, 심지어 일부 손님들도 알았다. 하지만 평화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준하의 아버지가 자주 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늘었다. 준희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한국의 가족은 그렇게 변했다. 보수적이었지만 사랑 앞에 무릎 꿇었다. 어느 날 커뮤니티 모임에서 우리는 강연을 했다. LGBT in Korea, Our Stories. 준하가 말했다. 학교 때 나는 괴롭혔어.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어. 이제 나는 사랑을 배웠어. 청중이 박수를 쳤다. 나도 이야기를 나눴다. 용서는 자유야. 준하 덕분에 나는 과거를 놓을 수 있었어. 그 모임 후 우리의 인기가 올랐다. 카페에 인터뷰 요청이 왔다. 언론사 기자.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 써도 돼요. 우리는 망설였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위험했다. 혐오 발언,
온라인 공격. 하지만 준하가 말했다. 써요. 우리 목소리를 내자. 기사가 나간 후 폭풍이 몰아쳤다. 찬사와 비난이 섞였다. SNS에 요 괴물들지라는 댓글이 달렸다. 카페 문 앞에 시위대가 모였다. 동성애는 죄악 플래카드가 흔들렸다. 손님들이 줄었다. 준하는 두려워했다. 준희야, 우리 잘못한 거야? 나는 안심시켰다. 아니. 우리는 진실을 말한 거야. 하지만 밤에 나는 울었다. 한국의 현실이 우리를 짓눌렀다. 혜린이 다시 연락했다. 봐, 다 망했지? 나랑 돌아와. 준하는 차단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고조는 그 인터뷰 후 일주일째 왔다. 카페에 불량배들이 들이닥쳤다. 혜린이 부른 모양이었다. 야, 여기서 뭐 하냐? 문 닫아. 그들이 테이블을 뒤집었다. 유리 깨지는 소리. 준하가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나는 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다. 경찰 올 거야. 싸움 중 한 남자가 준하를 밀쳤다. 그녀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 피가 흘렀다. 준하, 나는 달려들었다. 그들은 도망쳤다. 구급차가 왔다. 병원으로 가는 길, 준하가 속삭였다. 미안. 나 때문에. 나는 손을 잡았다. 사랑해. 괜찮아질 거야. 병원에서 그녀는 회복됐다. 가벼운 타박상. 하지만 그 사건은 뉴스가 됐다. LGBT 카페 공격 사건 지지자들이 모였다. 시위대 앞에서 우리는 손을 들었다. 우리는 여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했다. 준하의 아버지가 병원에 왔다. 딸아. 내가 지켜줄게. 그는 울었다. 변화의 물결이었다. 혜린은 체포됐다. 증거가 충분했다.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지만 더 단단해졌다. 벚꽃이 지는 날, 우리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준희야, 결혼하자. 법이 없어도 우리만의 이준하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리의 약속, 봄바람에 실렸다. 여름이 더웠다. 서울의 열기가 우리를 시험했다. 카페는 재개장했다. 이번엔 더 강해졌다. LGBT 지지단체가 후원했다. 새로운 손님들, 무지개 깃발을 단 사람들. 너희 이야기, 영감돼. 그들이 말했다. 준하와 나는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싹텄다. 내 부모님의 반대. 그들은 인터뷰를 보고 알았다. 준희야, 그만둬. 정상적으로 살아. 엄마의 전화에 나는 울었다. 엄마, 이게 제3이에요. 준하는 위로했다. 천천히. 나처럼.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의 푸른 바다. 한국의 섬은 자유로웠다. 해변에서 우리는 맨발로 걸었다. 여기서 살까? 준하가 장난쳤다. 나는 웃었다. 서울이 우리 집이야. 그 여행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서로의 꿈을 나눴다. 카페 확장, 책 쓰기, 커뮤니티 만들기. 돌아와. 우리는 책을 썼다. 한강의 속삭임, 우리의 이야기 자서전.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편집자가 말했다. 민감한 부분 빼요. 팔리려면 우리는 거부했다. 전부 다의 책은 나왔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젊은이들이 읽었다. 나도 용기 내요. 편지가 왔다.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수진이, 옛 친구, 그녀가 책을 보고 연락했다. 준희야, 나도. 레즈비언이야. 도와줘. 우리는 만났다. 그녀의 이야기는 슬펐다. 학교 때의 후회, 숨겨진 사랑. 우리는 도왔다. 모임에 초대했다.
그러나 수지는 혜린과 연결돼 있었다. 그녀가 정보를 흘렸다. 우리 집 주소. 어느 밤 위협 편지가 왔다. 닥쳐라, 아니면 준하가 공포에 떨었다. 준이야, 도망가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싸우자. 더 이상 숨지 마. 경찰에 신고 보호를 받았다. 수지는 사과했다. 미안. 나 무서웠어. 우리는 용서했다. 함께라면 배신의 연속이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여름 끝 카페 파티를 열었다. LGBT 프라이드.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준하의 아버지가 왔다. 축하해. 이 그의 미소에 눈물이 났다. 내 부모님도 마침내 왔다. 준이야. 사랑한다. 엄마의 포옹. 변화의 순간. 하지만 고조는 프라이드 행사에서 왔다. 반대 시위대가 충돌했다. 돌이 날아들었다. 준하가 다쳤다. 가벼운 상처. 하지만 그날 우리는 외쳤다. 평등을 뉴스가 됐다. 세상이 변했다. 조금씩. 우리의 사랑은 이제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한강의 물결처럼 영원히 흘렀다. 가을이 다시 왔다. 한강변의 단풍이 불타듯 붉었다. 카페는 이제 랜드마크가 됐다. 책은 재판됐다. 우리는 강연 투어를 했다. 부산, 대구, 전주. 한국 전역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울렸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모였다. 변화의 물결. 준하와 나는 약속을 지켰다. 법적 결혼은 없었지만 우리만의 서약. 한옥 마당에서 친구들 앞에. 영원히 함께 반지가 빛났다. 아버지들이 축복했다. 내 부모님도 이제 웃었다. 행복해라.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한 편견, 가끔의 시선. 그러나 우리는 강해졌다. 카페에 새로운 직원이 왔다. 젊은 레즈비언 커플.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우리는 미소 지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우리는 그 골목을 걸었다. 학교 때의 추억이 떠올랐다. 준하야, 그때. 고마워. 그녀가 물었다. 뭐가? 나를 괴롭혀서. 그 덕에 지금의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웃었다. 눈물이 섞인 웃음.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우리의 목소리가 조화됐다. 한강의 속삭임처럼 부드럽게. 이 이야기, 우리의 실화. 한국의 한 구석에서 피어난 사랑. 고통과 기쁨, 배신과 용서. 우리는 여전히 걷는다.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끝.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당신의 이야기처럼.